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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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다시 철인왕후 네로 만났습니다. 네. 오늘은 철인왕후에서 철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네. 철종이 실제는 어땠을지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 철종을 모티브로 한 그 조선 후기의 세도가 사이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나라를 지켜내고자 하는 어떤 가상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되게 시골스럽지만 영특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,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자존심을 좀 접고 기다리는 사람. 바싹 엎드려서 또 사화인가에서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그걸 뒤집어 쓰겠다고 나서는 이 로맨티스트. 그렇죠. 네. 그런데 아무래도 눈은 김병헌인한테 가 계신 것 같아요, 두 분이.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설정도 좋아요. 다 너무나 이 남자들이 다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네, 홍별감, 그다음에 이 영평군 다 멋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젊은 청춘들로 나온 분들이. 맞아요. 제가 자꾸 그 구름이 그린 달빛 얘기하는데 그 효명세자도 자기의 모습을 좀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실제로 그 왕세자들이 저렇게 살기가 고단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 됐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닌 그 신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치러야 될 그 대가 같은 게 너무 많고 우리 가족의 안위를 쉽게 침해당하고 엄마가 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흔히 일어나니까 여기서도 이 뭐 위기 탈출 넘버원도 아니고 왜 이렇게 죄다 죽어 그런 네 되게 슬픈 역사를 가진 그런 집안이잖아요. 정조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정조도 독살됐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참 이 왕가의 삶이라는 게 너무 힘들고 그 상징적으로 또 우리의 일상도 그렇게 늘 이렇게 안정적이라는 것나 영원히 보장되는 거 없이 늘 도전받고 침해당하고 뭔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런 고단한 삶 자체를 또 상징해 주는 것 같아요. 철종이 순원왕후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의 영웅이 되어가는 이야기는 왕이 됨과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 네. 어떻게 보면 늦뜨이는 느낌? 강화도에서 뭐 몸도 단련하고 뭐 토끼도 잘 잡고 그랬겠지만 거기서는 시련이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건강하게 뛰어놀았던 세월? 근데 이제 자기의 신분으로 살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련이었겠지만 본격적인 시련은 궁궐안에서 임금이 돼서부터 시작되는 굉장히 힘겨운 네, 청춘이죠. 네. 남성의 영웅 신화에서 보면은 모성을 극복해야 되는 주제들이 꽤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독살스러운 어머니라든가 뭐 마녀 뭐 이런 인물을 처치하고 이제 뭔가 공주를 구하거나 뭐 해야 되는 뭐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철종이란 인물도 그 어머님 순원왕후 그 사람이 지금 어쨌든 꼭두각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상징적으로는 그 인물을 뛰어넘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탄생이 있어야 되는 인물인 거죠. 그런 의미에서도 남성의 자기 성장, 개인 심리적 성장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살짝 녹아져 있는 상징적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싸움이 너무나 외롭고 몇 안 되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근데 자기가 믿었던 애인마저도 이제 서서히 배신하는 과정에 접어들었잖아요. 8화밖에 안 됐는데 그 조대비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. 저 보이는 모습이 다냐 철종이. 근데 거기서 꼬발리죠.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전에 얘기를 나누면서 남자가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무님이 이제 남성의 팽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남자는 이래야 돼. 그리고 남자는 크게 하나 해야지. 그건 해야지. 세상에 남자로 나왔으면 뭐라도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
자기 자신으로 살려면 그렇게 점점 팽창, 집단에서 요구하는 어떤 모습에 의해서 팽창된 삶, 페르소나를 썼던 삶에서 사실 그 팽창을 이제 좀 내려놓고 진짜 자기를 만나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는데 이 만약에 철종이 왕의 옷을 입혀준 것에만 만족해서 살았으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막 팽창하다가 그냥 죽고 마는 삶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펌프질에서 딱 멈추지 않고 그거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정말 용기 있고 멋지다. 이제 이 두 여자들이 철종이 잘생겨서만이 아니라 사실 그 모습 때문에 반한 것 같아요. 진짜 맞아요. 철종의 얼굴을 아는 두 사람이잖아요. 궁 안에서. 그래도 철종이 또 이제 더 매력적으로 되는 이유는 철인왕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변한 이후에 그 변화 때문에 상호작용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의 변화가 또 이 사람의 변화를 촉진하는 이제 그런 보는 또 묘미가 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 철종이 철저하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철저하게 자신을 그러니까 남들에게 속이고 이렇게 아둔한 임금으로 이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그냥 남성성을 사용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것도 숨은 어떻게 야욕이면 야욕일 수 있죠.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그랬다가 결국은 철인왕후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자기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, 감정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철종도 변해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전에 이제 그 팽창된 남성이 뭘로 이제 성숙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역시 이제 감정 영역, 잘 보지 않았던 마음의 영역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관심을 두기 시작했을 때 또 남성들은 또 개인적 성장을 또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조금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그 소용의 철인왕후의 어떤 행동도 다 계산된 것이겠려니 하고 그걸 어떤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보다는 이 정치적인 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바라보다가 어느 날 저 진실된 눈빛 때문에 내가 한번 이쪽에 걸어보겠다 이렇게 철종이 얘기를 하잖아요. 점점 그렇게 이 철인왕후의 꾸밈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망나니 같아 여자가 막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. 막 그리고 막 진창에 빠져가지고 막 흙 묻혀가지고 냄새 풍기면서 왔을 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을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존중한다면서 왜 코를 가리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들이 진심이라는 어떤 직관이 발휘가 되죠. 남자들이 사실 많이 쓰지 않는 직관. 네, 맞아요.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 여자를 이 소용이 그 두 사람을 살려주잖아요. 조아진과 철종이 이렇게 누명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난 자결하려고 그랬다. 내가 이 구역의 히로니까. 그래서 멋있게 오늘만 있다가 나는 물에 빠져서 돌아갈 거니까 뒷일은 나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그 순원왕후가 꾸민 엄청난 그런 음모를 그 뒤집어 놓는 거기 때문에 집안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일인데 사실 그렇게 코믹하게 끝나기가 어려웠을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렇게 나서는 걸 보고 철종이 다시 한번 마음이 크게 움직이고 이제 내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은 가서 내가 다시 갔을 때 나를 반갑게 맞으면 이건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꺼져버리라고 죽으라고 하면서 비녀를 막 갖다 꽂고 이런 걸 보고서는 그리고 이제 네가 왜 나한테 왜 그랬겠냐고 내가 제일 약해 보이니까 나한테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철종이 깨달아요. 자기는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나 또한 가장 약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그 사람을 처단하려고 했구나 하면서 되게 자괴감도 느끼면서 이 사람을 하나의 인간으로 다시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의 진실성에 되게 귀를 기울이게 되죠. 그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사실 사람이 한번 색안경을 끼면 다시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인데 좀 다르다는 모습이 살짝 보인 것만으로 살짝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쉽게 이렇게 기회를 주기란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기다려주고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맞아요. 생각이 든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개인의 성장이나 성숙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느냐. 사실 그 철인왕후 입장에서도 철인왕후 자체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는데
그녀 자체의 어떻게 보면은 인식이 바뀌면서 환경도 바뀌어지게 되잖아요. 이 사람이 하는 부분이 달라지니까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무엇을 보는 눈을 다르게 하는 게 거꾸로는 그것이 또 환경을 또 변화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상호작용의 묘미가 아닌가. 예. 그래서 이제 가끔은 저희가 이제 왜 대인관계 문제들 같은 거 있을 때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. 왜 나만 변해야 돼. 진짜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러고 좀 그러는데 그 사람 하는 거 봐서요. 그렇죠.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예. 그런데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는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. 진짜 기대를 거의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냥 내가 내 기준에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내 인식을 바꾸자. 뭐 저 사람에 상관없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보는 눈, 내가 해석하는 눈을 좀 달리 갖고 나를 좀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도리어 사실 또 상대가 변하거나 환경이 변하게 되는 때를 상담 장면에서 우리가 종종 또 보잖아요. 나의 작은 변화 때문에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환경보다도 내가 상황이나 사람을 해석해내는 받아들이는 어떤 태도 이런 게 변화될 때 굉장히 큰 힘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. 주변이 다 나의 적이고 저 사람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한 사람의 적으로만 대하다가 저 사람도 저 집안에서 처절하게 살아남아야 되는 한 사람이라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직 8화까지밖에 안 왔지만 예고편 보니까 나는 임금의 팬클럽이다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이제 서로 편이 되어주나?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알을 깨고 나온 두 주인공이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철인왕후도 어떻게 보면 장봉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알을 깨고 나온 격이고 그 철종도 자신의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 이제 보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. 단순한 어떤 그 정의감 그런 걸 뛰어넘는 거죠. 이제 그런 의협심이나 이런 게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매력인데 그런 끌어오르는 정의감이나 의협심 그 이상의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한 사람의 어떤 그 지나간 세월 같은 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또 코믹함 가운데서 잘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철종이 또 김병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막 그냥 대적 모드로만 나설 수 있는데 그 술로 대작을 하다가 그 중전에게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건가 하고 물어보잖아요. 술을 빌려서. 그것도 이제 왕비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이제 사람들을 각각지 있는 그대로 하나둘씩 보게 되고 이제 자기가 어떤 그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더 명료하게 알아가게 되는 과정 같아요. 정말 사랑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온 김병인 생각하면은 진짜 대단하다. 왕의 자리가 탐나서 왕한테 저렇게 덤비는 게 아니잖아요. 그 둘 다 그러면 공통점이 있는 거네요. 사실 철종도 왕의 자리를 탐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대의를 위해서 뭐 이 자리에 있듯이 병인도 그 자리가 탐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위해 지키기 위해서 둘이 좀 공통점이 있네요.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 거를 가장 잘 찾아가려면 자기를 가장 잘 버리는 사람이 가장 또 잘 찾아간다는 좀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. 지키려고 애를 쓰려고 하기보다는 그걸 버릴 수 있는. 김병인도 이제 다음 화에서 얘기하지만 완성된 어떤 그런 전형적인 그 영웅이 되는 서사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자리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식보다는 어떤 반만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내 힘으로 가보겠다고 하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아주 그냥 들판으로 쫓겨난 막내 왕자 뭐 이런 서사는 아니지만 자기 자리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신분 자체가 적자가 아니고 이제 양자기 때문에 그 자기 자리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새로운 거듭남의 길을 가려고 하는 또 한 사람. 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철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나눴는데요. 잠시 후에는 김병인과 조아진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추구하고 이뤄낼 것인가, 얻어낼 것인가. 재밌겠네요.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또 다음 화에서 만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